주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속개 후에 추가로 윤재순 증인이 출석하였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순 증인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순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성명 윤재순. 다음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주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김기표 의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신할찬 참고인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방해 좀 그만하십시오. 이른바 저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제 발언에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동욱 의원님 이미 발언 진행 중인데 이미 그러세요. 김기표 의원이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발언을 방해하시면 청문회 방해 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자, 청문회 회의 진행을 지금까지 고성으로 방해해서 오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나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켓을 써붙이고 또 고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 한들 국민의 민심을 돌리지 못합니다. 역사를 멈추지 못합니다. 네. 내란을 신속하게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 계속 뜯으시겠습니까? 아니 뜯으시겠습니까? 신동욱 의원님 뜯으시겠습니까?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신 의원님 제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끼어들지 마시기 왜 발언 시간 바랍니다. 10분인데 왜 5분으로? 그러니까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의원님이 회의가 시작됐는데 아무 때나 달란다고 되는 겁니까?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이미 발언권을 얻었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라면 다 줘야 되나요?
제 질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니 발언 시간이잖아요. 발언 시간이니까 주는 거지. 우리도 의사 진행 안 했어요. 이 순서 기다리십시오. 의사 순서를 해야죠. 우리도 말을 해야니까요. 그러니까 안 주시면 좀 기다리라고요. 안 주시면 떼 쓰지 말고. 지금 발언을 하시는데 왜 굳이 떼를 써요? 지금 떼 쓰고 있는 거지. 발언하는데 왜 끼어드냐고요? 떼 아이 쓰지 마요. 신의원님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요. 제가 10분 보장된 시간을 왜 5분만 쓰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제가 10분 질의하고 의사진행 발언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제 질의 시간입니다. 신월찬 변호사님이시죠? 네. 형사 사건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김영전 부원장 사건,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에도 공판에도 관여했습니까? 네, 관여했습니다. 1심부터 2심까지 전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 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건도 조작기소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수사실 중에 뭐 하나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같은 경우에 물론 뇌물이왕 2013년 사건도 유동규가 결국은 돈을 존니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의 실체는 유동규가 김영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은 허위이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짠 시나리오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는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유동규가 과연 줬다고 하는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 수사 기록 보셨습니까? 네, 전부 보았습니다. 그 수사 기록을 보시면 돈이 복잡하게 만들어지죠. 남욱으로부터 뭐 정민용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유동규에까지 돈이 가고 여기서 이제 유동규가 내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줬다 이 진술이 이제 있는 사건인데 실제 수사 기록은 대부분은 남욱이라는 사람부터 유동규까지 돈이 흘러간 거 그 부분에 다 할애돼 있죠. 그걸 네, 맞습니다. 분량이 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총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0여 건이 있고 추가 증거 기록까지 합치면 근 20건 정도 되는 기록 중에 대부분은 진술 증거를 제외하면 돈이 어떻게 마련되어 남욱을 통해 유동규로 흘러간 내용 그리고 그 외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시의원으로서 한 입법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 돈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거는 사실 알 바 아니죠. 유동규가 과연 김영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영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빙성을 따지는 수사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규가 남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들고 집에 들어가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실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뭔 돈을 이렇게 뭐 가져오느냐 정치하는데 어떻느냐 뭐 돈이 드니 많이 하는 말을 했다고 유동규가 검찰에 진술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모라고 하는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를 검찰에서 불렀죠. 네. 그때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앞에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2년경 마이크 좀 가까이. 2022년경에 키가 너무 크셔서. 예. 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22년 7월 말경 이후로는
유동규가 그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접견 내역이 없습니다. 네. 7월 말부터 이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10월 중순까지 그 누구와도 접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찰에서 혹시 일반 접견 제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 2023년, 이게 22년입니다. 22년, 네네네. 네. 그러다가 2022년 10월 13일에 증거 기록상 조서에는 각자 따로 부른 것으로 되어 있고 증거 기록상 그 각 조서도 상당히 멀리 배치돼 있어서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긴 하지만 2022년 10월 13일 오전경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로 오전에 유동규 그리고 그 박모 씨를 함께 소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검사와 검찰 주사 또한 동일인이어서 사실상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서는 대질 조사로 작성되지 않았고 각자 따로 조사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들리기에 따라서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유동규가 하는 말이 맞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 불러서 조사할 때는 당연히 유동규와 분리된 장소에서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각각 조서가 편철된 거를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같은 방에서 한쪽에서는 유동규가 한쪽에서는 그 사실혼 배우자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질 조서라고 돼 있던가요? 보통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질 조사를 작성해야 하잖아요. 대질 조서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조서에도 상대방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 말이 되나요? 지금 유동규 자체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은 배우자를 조사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들리게 아니면은 그 조서는 지금 실제로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코치를 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적절한 조사입니까? 제가 뭐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B를 불렀는데 B하고 A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도 수사 기록이 다른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반 사람 쉽게 알 수 없는데 굳이 대조를 해보면 딱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조사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보죠. 지금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이 뭐죠?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한 장소와 경로 등을 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의지 없이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수집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구매해서 사서 갖고 다니면 그 구글 타임라인은 거의 자동적으로 내 동선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죠. 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위치 정보를 켜고 이용하시면 전부 수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그 정보가 지금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2021년 5월 3일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날짜는 2021년 5월 3일 유일하고 이를 통해서 검찰도 사실상 그 날짜로 특정을 했고 1심과 지금 현재 항소심 법원, 그러니까 상고심이니까 원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3일을 범죄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3일 해당 시간대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자택 방향으로 서울로 귀가하고 있었고 따라서 유동규가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부재 증거, 소위 알리바이로서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는 1억 원을 줬다는 날짜를 처음에 검찰은 2021년 4월경 이렇게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날씨도 따져보고 진술자들하고 맞춰보니까 도저히 나오는 날짜가 5월 3일밖에 없어가지고 1심에서 5월 3일로 특정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보니 5월 3일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한 장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이 드러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 구글 타임라인이 그게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2023년 6월 4일에 김용 전 부원장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처음 구글 타임라인을 열어보자라고 말씀드린 다음 그 자리에서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 내역은 방문 장소 등 서비스를 제공되는 내역이지 사실 그 구글이 위치 정보 등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은 위조가 특히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 감정을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미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야 비로소 구글 타임라인을 지금 신 변호사님이 처음 접속해서 봤다는 얘기인가요? 예, 구속 중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접속하는 게 불가능했고 혹시 증거 오염 우려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접속을 하지는 못했다. 구속돼 있었을 때는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접속을 할 수 없었고 보석돼서 나온 후에 처음 접속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3분 허용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파행을 유도해서 저희 국회의원 3명의 입을 막았는지를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도 입 막고 민주당에서 발언권 집중적으로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방금 발언하신 저 신영석 변호사님, 김기표 우리 의원님, 그 김용 씨 변호인 아닙니까? 저 평소에 우리 김기표 의원님 존경합니다만 과거에 변호인이셨잖아요. 이런 분이 이게 나는 무슨 검찰 개혁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큰 대의 명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자들 변호인들 쭉 나오시고 지금 신홍석 변호사님도 변호인 아니신가요? 신할찬 변호사님 변호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 자리 나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김용 씨 있는지 없는지 만들려고 지금 이 사법개혁 청문회 하려고 하셨습니까? 저 정말 이런 식의 국회 청문회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늘 저희가 무슨 앞에 이거를 써붙여 놨다고 해가지고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사실상 저는 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해서 오전 중에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의사진행 발언 주면 10분 20분이면 끝날 것을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전을 허비하시고 결국 지금 바라시는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권 집중적으로 줘서 후배 검찰들 압박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개혁해야 돼 이 말씀 하시고 싶어가지고 아니 여기 앞에 뭐 솔직히 많으시잖아요. 이재명 변호인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저는 양심이 있으시면 이런 청문회 스스로 회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만 법관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도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나경원 의원님 간사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여기 앉아서 이 사법개혁 청문회 진행하실 자격 있는 분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시잖아요. 두 변호인이 서로 김용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하셨던 분들이 그거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변호인이셨고 제 발언 다 들으세요. 그걸 답변 받는 변호사도 김용 변호인인데 이 두 분이서 주고받으면서 수사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검찰 청문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오신 증인들이에요 지금? 그러시면서 추미애 위원장님은 사사건건 하나도 중립적으로 진행 안 하시고 이런 중요한 청문회에 파행시켜서 야당 국회의원 뒤에 방어원들 쭉 세워놓으시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국회법 덜먹덜먹 하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청문회의 역사적 명분을 좀 생각해서 제대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바꾸죠. 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3분입니다. 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 앞에 피켓을 붙여놓은 것도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떼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도 떼지 않고 지금 또 오후 되니까 또 새로운 걸 붙여놓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청문회를 중요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질서 유지에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뭐 했으면은 금방 끝났을 거다? 예, 그렇지 않죠. 의사진행 발언을 할 거였으면 먼저 발언권을 박탈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발언권만 달라. 이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변호인 출신이면 회피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죠? 네, 그 말 진짜 잘하셨습니다. 변호인 출신이 왜 회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피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법사위에는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나경원 의원 회피하셔야 되고 법사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주진우 의원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 질의까지 다 했어요. 본인이 피해자인데 질의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이고 회피를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회피하셔야 되는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부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지금 그 3명의 의원에 대해서 퇴장을 명하셨는데 국회법 166조 제1항에 아까 위원장님도 읽으셨었던 부분인데요. 국회법 166조 1항에는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명령하셨는데도 불응하고 있으면 퇴거 불응죄가 저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퇴거 불응죄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입법 청문회입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토론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사사건건 불필요한 논쟁 가지고 시간을 끌고 회의를 방해합니까? 지금도 제가 발언하는데 끊임없이 끼어들면서 발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청문회가 그렇게 두렵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이 개혁되면 국민의힘도 같이 해체될까 봐 걱정됩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거 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입니까? 반성하십시오. 지금 내란으로 국민의힘이 해체되게 생겼는데 검찰 붙들고 있다가 검찰과 국민의힘 같이 해체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새로 시작. 야당에 대해서 해체니 뭐하니? 그 법사위 해체하세요. 법사위구나. 통일부가 지금 강력 없애니까요. 민노총 병장 포기하세요. 전교조 병장 포기하시고 지금 강력사위 하시고 다 정했어요. 법사위 해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윤석열과 통일부가 말을 조용히 좀 하세요. 이거 띄시고 입법 청문회에 집중하세요. 최혁진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각각 노트북 전면에 붙이신 부적법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도중에 송석준 의원님과 신동욱 의원님이 각각 의사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다음 신문 순서는 주진우 의원님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입니다. 네.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야당 의원 3명에 대해서 발언권 정지한 게 이게 헌정사상 거의 최초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나 수사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 의원들 입팀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피켓을 지금 문제 삼는데요. 이게 오늘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오늘 사진이에요.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시키면서 붙인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나가서 저 행안위원들한테 좀 경고 좀 해주세요. 네? 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저 행안위원한테 얘기 좀 해서. 근데 이게 피켓에 달았던 거 법사위원장 오시기 전에 정청래 위원장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 다 아실 거예요. 피켓 다 붙이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한 번 정도 해서 발언한 취지를 하고 양쪽에서 다 떼거나 다 간사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다 저렇게 붙여놓고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붙이면 안 됩니까? 그냥 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왜 경고 안 주십니까? 제 발언에 끼어드는 거 왜 경고 안 주세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것이 지금 간사 선임 가지고 계속 이해충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관련 이해충돌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당사자가 회피하면 됩니다. 지금 벌어진 광경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김기표 의원님, 김용 재판의 직접적인 변호인이었고 그 변호인 신분에서 직접적으로 증인 신문을 했는데 그 증인도 동료 변호인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재판을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무슨 절차적인 보장이 됩니까? 민주당의 적대적인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면은 입 막아버리고 발언권 뺏고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상현 검사님 좀 나와주십시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겨우 정가 구범인 조경식의 증언입니다. 조경식의 정가 보셨습니까? 절도, 사기, 작물, 잡범이에요. 잡범으로 수감 많이 하고 수사 많이 받아봤으면 수사 체계를 잘 알아서 수사 개혁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수년간의 재판에 수백 명의 증인을 부른 위하영 재판을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는 6억 원 대선 자금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거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지나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직전에 2심까지는 다 유죄된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판에서 그냥 변호인들끼리 증인신문 하면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위하영 800만 달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는 거고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심지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하면서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위하영 부지사 감싸고 오히려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 지금 검사를 닥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박상현 검사님. 네. 위하영 수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하영 증인에게서 계속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뭐 연어 술파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도지사까지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었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5월 17일로 이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부 보니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재소자는 들은 얘기들을 같이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소자가 무슨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교도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교도관의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허위를 증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재소자 말 듣고 또 이걸 한번 흔들어 보려고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재판에서 그 국민들 볼성사나운 부부싸움 있기 전에 몇 개월간
제가 봤을 땐 그 자백이 유지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재판 중간에까지 처음에는 이하영 부지사가 본인 배우자를 말리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자백이 유지됐습니까? 5월경부터 자백이 시작돼서 6월, 7월까지는 자백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연어 한번 얻어먹고 3개월간 본인이 모셨던 상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걸 보고받았다고 모함하면 3개월 동안 그게 유지됐다는 얘기인데, 보통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범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왕 뭐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하자고 하니까 재판 해보시죠. 그때 이하영 부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했습니까? 수사기관이 몰랐는데 이하영 부지사의 자백으로 인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죠? 제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약 4월 말 5월 초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그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그 국정원 문건을 알려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요원에게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씨를 이화영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그 해당 국정원 요원이었고,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계속 다퉜지만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찾아내고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쓰이면서 대법원까지 유죄 다 확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정리해보면 되게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하영 부지사의 그 국정원 직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국정원 직원이 무슨 문건을 작성했는 줄 알고 이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확보합니까? 이하영 부지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 친인척이라서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이하영 부지사가 공유받고 본인만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줘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에 있어서 그 범행에 쓰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걸 땅을 파서 찾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소행을 잊으신 건 아니죠?
진행하십시오. 네. 박균택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균택 의원님. 자, 네,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부승찬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등 전 정권의 관계자들이 어떤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이틀 만에 기록도 읽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데 합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그게 가짜 뉴스라고 서영교 의원님이나 부승찬 의원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6일 날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한덕수 간의 만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한 전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전 총리를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그 의혹을 제기하자 또다시 얘기하기를 그 기간 중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지 않은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사위 차원의 이런 진상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법 논의 시에 이걸 위한 입법청문회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한덕수 등과의 만남, 이 의혹들 그리고 그 희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그 과정 이걸 바뀔 것을 건의드리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이렇게 자기 발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김규현 증인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김규현 증인은 국정원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2년 7월 6일에 증인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고발한 사실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오늘 이 옆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박지원 의원님께서 왜 이 자리에 못 나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전 모릅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느라고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질문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발장에 보면은 국정원의 명의만 사용했을 뿐 국정원장 이름 김규현 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법률적인 것은 원장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국정원의 그런 체계가 업무의 처리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 8월 2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 우리 증인이 얘기하기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속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고발했던 건 맞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정원에는 이제 법률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한 것이 맞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지시로 고발했다라는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위증죄 책임을 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팀들이 그걸 전부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일입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일이에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증인, 이번에 그 25년 9월 2일 정보위에서 윤석열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지시해서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그 중간 결과 발표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6일 날, 그러니까 2022년 7월 6일 날 고발장 접수 하루 전인 5일에 우리 증인이 대통령에게 그 수사 의뢰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걸로 내부 중간 감찰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인정합니까? 저는 그것에 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게 잊혀집니까, 증인은? 글쎄요, 저는 뭐 전임자를 고발하는 게 그렇게 쉬웠던 일인가 보죠. 잊어버리게. 아니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률 됐습니다. 검토한 그때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던 보고서 정보 내용이 지금도 국정원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고발한 고발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지금 국정원의 평가인데 증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문가들이 여러 번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면은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본인은 확인도 않고 고발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랫 사람들 말 믿고 전임자를 고발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은 국정원은 근거도 없는 고발을 했고 검사라는 자들은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해서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근거도 없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공직자의 태도가 그래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로서 전문가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때 저희가 정보위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우리 증인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내용도 확인을 않고 전임자를 고발하고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무책임한 태도 검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발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박상용 증인 나오십시오. 우리 증인은 오늘 출석이 전에 주진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이재명 공소장 작성을 했습니까? 대북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확정 판결 나온 공소장은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소장 3건 다 읽어봤겠죠? 제가 이번에 기소된 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읽어봤냐고 묻습니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읽어봤어요? 예, 못 읽어. 내가 작년에 증인이 영국 유학가 있을 때 영상으로 왜 3건의 공소장이 전부가 다 그 돈을 800만 불을 줬다고 하는 사건, 어떻게 해서 돈을 준 시기와 장소와 받은 사람과 전달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같은 사건을 두고서 3번에 걸쳐서 공소장에 일시, 장소, 액수, 전달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아주 낯이 두껍군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의 공적에 대해서 본 집단을 적 하고 없는 있는데 것을 본 그걸 적 안 없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3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 중인데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나는 부분이 다르다면 재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재판에서 공소장이 그것이 가능한가를 묻는 잘 거예요.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봐요. 제가 그 부분 자, 기소하지 증인 않았고 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은 2019년 12월 18일 날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불을 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화영 공소장에는 2019년 7월과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심양에서 200만 달러를 주고 100만 달러를 주고 받은 사람은 송명철, 리호남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증인이 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19년 7월, 2019년 11월, 2020년 1월에 마닐라, 심양 액수는 70만 불, 200만 불, 30만 불.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리호남, 송명철, 리호남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조치가 어떻게 나올 이런 결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이재명 전 지사를 기소한 공소장에 의해서 부정당한 것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임자 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실체가 다르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또 보태보겠다는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내에서도 이런 판박이가 전혀 다른 이런 결론이 나오게 대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무책임하고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뻔뻔하군요. 본인들끼리도 세계가 다른 그 공소장을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 중기를 내고 그런 무책임한 대들 뭐예요? 재판에서 네, 잘 정리되는 박균택 것이 의원님. 우리나라의 법 박균택 의원님. 체계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네. 박균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기소된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네, 있는 것에 대해 증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말씀을 하십니까? 네, 증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질의 순서는 증인은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순서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10분입니다. 변민선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변민선 증인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오늘 어렵게 출석하신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담당하셨던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제가 조금 질의를 할 테니까 한 1, 2분 정도로 미리 조금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변민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금년의 8월 22일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옷 구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정숙 여사가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의혹 제기된 지 7년이 지나가지고 겨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혐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옷값 결제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의 특활비를 청구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까지는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으로 옷 구매한 결제 내역은 확인을 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만 관봉권이 특활비였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관봉권이라고 해서 특활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이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맞습니까? 저희 경찰에서는 대통령 기록과 압수수색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특수활동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 없음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봉권이라는 그 의미가 반드시 특활비하고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저희가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 표시 자료가 있는 관봉권 실물을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언론에 게재된 관봉권 형태의 5만 원권 묶음 지폐 사진을 확보하여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상 한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증인께서 알고 계시기에 관봉권에 어떤 정보가 그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뭐다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수사를 진행하고 또 언론을 토대로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관봉권에는 그 신권을 포장한 것과 사용권을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신권을 포장한 것은 한국은행과 5만 원권이라 표시되어 있는 띠지 정보만이 있고요. 사용권은 기사용했던 것을 한국은행에서 재사용 활용하기 위해서 비닐 포장을 하고 거기에 그 누가 언제 어떻게 그 관봉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표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권을 포장한 것과 관봉권을 표시한 건 차이가 있고요. 신권을 포장한 것과 사용권을 포장한 것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수사를 했던 것은 신권을 포장한 그 한국은행 5만 원권이 표시되어 있는 제한된 정보가 있는 걸로 수사를 진행했던 사안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남부지검에서의 관봉권 실물은 그 비닐 포장되어 있고 그 표시 자료가 표시되어 있는 그 관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권이라는 거죠, 이번 그렇습니다. 사건은. 예.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정보 이상의 가치를 띠지나 스티커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저희들이 수사했던 것은 그 한국은행과 5만 원권이나 표시되어 있는 신권 사진만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확보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 강백신 증인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예. 원래 그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판결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권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대통령 때부터 이 지금 오늘 출석한 3명의 검사, 그러니까 민주당의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검사님들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을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뭐 결론도 안 냈어요. 그냥 정치적인 유혹만 한 거죠. 물론 구실은 뭐 이런저런 구실은 됐습니다만은 입에 담기조차 싫고 다만 민주당의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강백신 증인께서 그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것 맞습니까? 네,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할 때 그 변호인이 지금 이 자리에 박균택 의원님 맞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아니 지금 묻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 출석할 때 저하고 전화를 주고받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선임서를 내고 했던 건지 그 부분까지는 좀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셨는데 네네.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다른 무슨 사유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탄핵 사유를 만들었어요. 그 본인께서 탄핵 발의됐던 그 사유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본인이 그 탄핵 사유를 본 어떤 소감이랄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귀한 질의를 주시긴 하셨는데 본 청문회는 검찰 폐지에 따른 부작용 관련 청문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개인적으로 탄핵이 발의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억울한 부분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원래 이 검찰 해체와 관련된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입법 청문회를 한다고 해놓고 각종 구체적인 사건, 지금은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론과 관련된 지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 청문회라는 취지와도 안 맞고 증인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금 검찰 해체 관련된 그런 법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한 그런 취지와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엄희준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엄희준 증인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백현동 특혜개발 사건 그 수사 담당하신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셨던 건 맞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께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을 조사했었고요. 모해 위증은 제가 수사 감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그 감찰, 말씀하신 감찰에 대해서. 예,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됐던 거죠. 정확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의 그 본부장관의 수사 지휘는 아니었고요. 예, 예. 대검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결국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혐의 종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 사건을 들먹여 가지고 탄핵 사유로 이렇게 들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증인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사실 탄핵까지 지금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 아까 그 강백신 증인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개개인의 감정이나 심정, 입장을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국회는 국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엄희준 예. 잠깐 서 계십시오. 예. 박범계 장관이 단순히 제 논의만 지휘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증인의 이해를 묻는 게 아니고 예. 기억을 진술하세요. 그 수사 지휘 문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살펴보라는 취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논의 대검에서 논의하는데 예. 증인이 직접 대검에 가서 진술합니까? 그 당시 참석을 증인이 했었습니다. 대검에 가서 진술한 바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제 논의 지휘가 아니었죠. 대검 부장들끼리 모여서 제 논의하는데 뭐하러 증인의 진술을 듣습니까? 저는 그것은 참석하라고 바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모해 위증 교사에 대해서 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임원정 검사 당시 법무부 대검의 감찰과에 있었죠. 그래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하면서까지 수사 지휘를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수사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게 수사 지휘죠. 예, 그래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그런데 왜 수사 지휘가 아니고 대논의 지휘만 했다고 합니까? 수사 지휘 내용이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수사 지휘는 나중에 재논의는 나중에 있었던 일이죠. 조남관 대검차장이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속인 것이죠. 고검장 회의까지 해야 된다 해서 어거지를 부린 것 아닙니까? 거기서 증인이 진술을 해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뭐 들어가세요. 증인은 하나도 급 안 먹었는데 신동욱 의원이 증인의 변호인입니까? 신동욱 의원 증인의 변호인이에요? 자, 증인 박상용. 조용히 좀 해주세요. 증인 박상용. 증인 박상용. 곽규택 의원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자, 박균택 의원님께서 아까 증인 박상용에 대해서 박균택 의원님 저를 보세요. 아까 저 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명확히 하실 진술이 있었던 거죠? 아까 그 당시 변호인으로서의 의뢰받은 사건이 대장동이 아니고 백현동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증인한테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두 분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아니요, 두 분 신분이 뭐냐고요. 발언하는데 대놓고 얼굴에 갖다 핸드폰 찍는 게 이게 국회입니까? 아니, 신분이 어디 있어요? 거기 좀 내려오세요. 지금 거기 내려오세요. 핸드폰 내려오세요, 지금. 아니, 핸드폰 내려오라고요. 핸드폰 내려오라고요. 자, 회의 진행합시다. 지금 청문회를 방해하십니까, 신동욱 의원님?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아니, 지금 보좌관 통제가 이렇게 안 돼요? 비서 통제가 이렇게 안 되냐고요. 핸드폰 내려놓으시라고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우리 언론을 뭐라 그러는 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다시 운영을 해주십시오. 예? 이거 정회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하세요. 우리 위원님 발언권도 하나도 없이 이게 뭡니까 지금? 예? 질서 유지를 좀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들이 제대로 발언. 자, 국민들이 지켜보십니다. 역할이에요. 국민들이 지켜보십니다.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분들 입은 다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하죠. 신분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하죠. 제자리 돌아가세요. 제자리 돌아가세요. 제자리 돌아가세요. 질서 유지에 응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니 어떻게 네, 나경원 의원님이 국회 경위를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입질만 네, 나경원 의원님께서 국회 경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네. 왜 오셨어요? 아니, 신분이 뭔지 좀 물어봐 주시라니까 국회의원 이 정도 욕을 못 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가 아니,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뭔지 신분이.
아이, 저거 신분이 뭐냐고. 유치원생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유치원생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유치원생도 유치원생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신분은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이 제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당신 누군데 돌아가 달라고 안내를 하란 말아 그래.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왜 끼어 여기? 아유 안 끼었어요. 저 이분한테 아니 어디 보자고. 신동 의원님 경고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위원장이 진행을 합니까? 아니 우리는 간사도 없고 활용권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 진행을 해요?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정해예요 정해.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자, 국회를 국회답지 않게 만드는 것은 오선 나경원 의원이세요. 그래요, 나경원 의원님 몹시 창피합니다. 주어를 좀 생각하고 쓰세요. 저 어린 미소관 데려다가 사진 찍게 해놓고 즐거우세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말 불쌍하다 국회의원님께서 얼마나 불쌍해야 왜 혼자 안 돼요 그게? 제가 안 되니까 누가 없어요 그게? 이렇게 유치하게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비서관에 보고해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지시를 하니까 법사위원 수준이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우십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러워요? 네. 안 나오게 찍으세요 이거. 사진 잘 나오게 시끄럽게 잘 나오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치한 말씀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유치합니다. 중회위원장한테. 자, 증인 강백신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박균택 증인 증인 박상용 강백신 증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강백신 증인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까 그 박균택 위원님께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시고 백현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라고 하시는데 발언을 다시 정정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네.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거는 기록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됐겠습니까? 네. 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네,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은 10분입니다. 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했어요. 네네. 자,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네,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10분입니다. 끼어들지 말아요. 내가 해야 될 차례야.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박균택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자신이 기소한 내용, 다른 내용 재판에 가면 알아서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구잡이로 기소한 겁니까? 의원님은 감독하세요. 그럼 촬영 감독. 지금 재판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제가 그러면 그 기소한 내용을 사건은 전부 다 모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확정 판결 선고된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화영 지사를 일요일 날 불러낸 적 있어요, 없어요? 검사실에서. 주말에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기소된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당시 기소된 다음에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기소된 사건으로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로 불러냈어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피고를 불러내는 게 맞아요, 검사실로? 피고인이 그것을 요구한 바 있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피고인이 요구한 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러냈어요, 안 불러냈어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피고를 불러내고 일요일 날 불러내고 그리고 수십 번을 불러내고 그리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공작하고 진술 세미나하고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술 세미나 오늘 증인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했는데 지금 진술 세미나 한 적 없다고 그랬죠? 시킨 적 없다 그랬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사진 띄워주세요. 회초밥 도시락을 17인분, 25인분, 68인분 이렇게 갖고 갔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오고요. 저거는 금방 그거 띄워주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이에요. 이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도 해요.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국민 여러분, 검사는 자기 마음대로 불러냅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은 같이 불러냅니다. 같이 불러내고 같이 들여보내고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성태 1시 33분, 방용철 1시 33분, 이화영 1시 33분 1313호 1313호실 누구 방이에요? 누구 방이에요? 예, 저희 방입니다. 박상용 검사 방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성태, 이화영 1시 33분에 전부 다 불러내서 수사 같이 했겠죠? 들여보낼 때는 9시 43분에 들여보내요. 조금 아까처럼 얘기해보죠?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본인이 3명이 동시에 요구해요? 조금 아까 그랬죠? 내가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 3명이 동시에 요구했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3명이 동시에 요구했어요?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3명이 동시에 요구해서 3명이 동시에 나오고 3명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답변해보세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접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말 조사를 선호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3명의 대질 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3명을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교도관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부처님 오신 날 출정을 합니까? 그리고 3명을 대질신문을 시키는데 부처님 오신 날 대질신문을 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이화영을 봐줘서 그날에 맞춰요?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다 기소된 다음이에요. 기소된 다음에 피고인들을 검사실로 불러서 회유하고 진술 세미나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오남이 돈 준 게 나왔어요? 김성태를 불러다가 방용철을 불러다가 이화영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 내용이 그때 전부 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법무부가 다 조사했어요. 박상용 검사가 불러서 진술 세미나 시켰다고
확인했어요. 아니 그럼 고도관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교도관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5년인데 왜 대통령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뭐- 내란을 왜 저질렀어요? 검찰로 이재명도 죽이고 김건희는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하고 이 박상용 검사의 이 진술셈이나 연어회 파티 이게 모두 다 숨겨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건 숨겨지지 않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교도관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시끄러워요, 나경원 의원. 자, 다음 신응석 증인. 네. 잠깐 정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마이크를 정지시켜 주세요. 정말 그런 거 몰라요. 정도껏 좀 있어. 정도껏 있으란 거예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조용히 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품격 좀 갖추십시오. 나는 조선이가 그러려면 오선이 그래도 됩니까? 아유, 퇴장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퇴장시켰으면 퇴장하세요, 좀. 현장을 넘어세요. 퇴장을 하세요, 퇴장을. 퇴장도 안 하고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합니까, 왜?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합니다.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질의 들어갑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부러워요? 질의할게요. 네, 마이크 신은석, 꺼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신은석 증인, 네. 관봉 띠지 띄워봐 주세요. 관봉 스티커. 자, 돈다발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저 돈다발은 저기 발행일 한번 스티커 발행일 한번 읽어봐 주세요. 2022년 5월 1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13일이죠? 네.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그 당시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제가 저거 처음 압수됐을 때는 5월 13일인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 사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처음 압수할 때. 예, 저렇게 중요한 돈이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부지검장님이 그 훌륭한 남부지검장님이 저 관봉에서 저 돈다발 저런 돈다발이 들어왔는데 22년 5월 13일인데 저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몰랐어요? 제가 관봉 형식으로 압수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사실 날짜까지는 그때 정확히 보고 보지 못한 기억입니다. 자, 22년 5월 13일 날짜를 몰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다 지적합니다. 예, 잘못한 거죠? 예,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지는 윤석열의 등을 탁탁 두들기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저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뉴스로 보고 합니까? 압수수색하고 충분히 대선 때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면서 충분히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게 5월 13일 날 발행된 거니까 윤석열, 김건희께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누구나 유추합니다. 그런데 저걸 숨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숨긴 건 아니고 저 사진도 저희가 찍었습니다. 다만 사진 저거 찍어서 세상에 신응석 검사장이 내놨어요? 아니면 다른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솔직히 안 나는데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저거는 저- 여러분이 관봉 그- 띠지를 다 폐기했기 때문에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윤한홍 아니 저 전성배 씨 제가 솔직히 좀 저게 기억이- 윤한홍 의원 돈이에요? 아니 전성배 씨 정치자금법 전성배랑 윤한홍하고 무슨 관계인데 윤한홍 이름이 나와요 아니 저기서? 그 전성배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처음에 압색을 했는데요. 그때 피의 사실 중에 하나가 참 제가 그 전성배 씨가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그 청탁 대상이 윤한홍 의원이라는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압수수색할 때 저 관봉권 형식의 돈이 압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2022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예,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 조직적으로 은폐했구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위원님, 그러지 않으려면 신흥석 검사장이 저걸 해결했어야죠.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4월에 알았을 예. 때 해결했어야죠.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 예. 4월에 알았다면서요. 그때 지적했어야죠. 제가 사실 알고 보고 받자마자 이게 왜 훼손됐는지 관봉띠가 왜 유실됐는지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최재현 증인, 저 관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비닐로 최재현 증인이 벗겨버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벗겨버렸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저 관봉으로 있는 저 비닐로 쳐져 있는 저 돈다발 비닐로 누가 없앴어요? 그리고 띠지는 누가 없앴어요? 이거 오늘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압수계에서 그 압수물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서 개수하고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증인은 되겠습니까? 증인, 자, 증인, 위원장님 그러면 최재현 증인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최재현 증인이에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주시겠습니까? 증인, 최재현 증인. 네. 자,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최재현 증인께서는 네. 위원님의 신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면 되고요. 답변은 다 의견은 나중에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말씀만 지금 그 의견부터 자꾸 네.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지금 서영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드렸습니다. 제가 없앴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자, 드렸고 서영교 의원님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에 싸져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이 돈다발이 어디 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여기 와서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책임을 나와서 져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 뿐이지 자, 제가 책임을 사실관계 회피하고자 답은 뭐라고 했다면 이 했어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리잖아요. 좀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예, 접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감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자는 다음은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그런 의원님의 신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네,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네, 멈춰 주십시오. 자, 최재현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증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을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주로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바를 진술해 주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상당히 약간 정치 무대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닮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람직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들면 안 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현안 청문회 제안을 하셨는데요. 오늘 법사위 회의가 너무 힘들게 지금 진행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아마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판을 벌려가지고 이 조희대를 비호하시려는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시면서 뭔가 한번 판을 한번 벌여가지고 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어서 정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지금 오전부터 국회 입법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회의 방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 청문회를 제안을 제가 찬성을 드리고 그 국민의힘께서는 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 관련해서 민주당 당 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법사위원님 등등 전방위적인 지금 고발을 통해서 정쟁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법 쿠데타는 대법원이 저질렀는데 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더 큰 소리 치고 국민들을 대리해서 묻고 있는 지금 여당 혹은 조국혁신당 또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윽박 지르고 이런 이 적반하장의 이 법사위는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한덕수 조희대의 그 회동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이 국기문란에 대해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저도 제안드립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국헌을 문란한 사안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크고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표 그 파기환송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해명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조희대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내란 전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차량 운행 일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등을 포함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무슨 상의를 해서 단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규명해서 국민들께 저는 해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현안 청문회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조희대를 반드시, 그리고 조희대에게 부역한 대법관 10명과 그 재판 연구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심우정 사진 띄워주세요. 자, 신흥석 증인께 묻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특검에 17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본인 대표적 친윤 검사인데요. 특수검사 하셨죠? 네, 위원님, 제가 특수를 평검사 때 좀 했던 건 맞는데 친윤 검사라고 그렇게 하신 건 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심우정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으세요? 본인 특수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감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잘 모르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구속 취소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즉시한 거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잘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회의 아니, 본인이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특검에 가가지고 17시간 조사를 받고 지금 오늘 내일 구속할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위원님, 구속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처리하지 않은 업무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러면 즉시한 거 포기한 거? 위원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좀 뭐랄까 잘 모르는 상황이. 본인은 구속기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했어요? 검사 때. 시로 계산한 걸로 예. 날로 계산한 걸로 기억합니다. 시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법한 결정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대검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 대검의 부장들이 화면 올려주세요.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월 8일 날 특수수사본부는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과거의 검찰국장 당시에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 특수검사들의 즉시 항고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검은 검찰총장 심우정은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기 법사위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석방한 후에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검사들, 대검 부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즉시 항고를 또다시 포기했습니다. 심우정의 범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특수본 검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즉시 항고 포기 등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당시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를 받고 구속을 앞두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검사들
이 지난 윤석열 검찰 정권 당시에 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이 친윤 검사들이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화영 연어 파티에 대해서 법무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어 파티를 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서 그런 발표까지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고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그 어떤 법 위에 있으면서 군림하고 국민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 내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흥석 증인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건진 법사 관련해서 띠지가 없어졌습니다. 띠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 사건 담당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저거는 건진 법사의 알선 수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희 5천만 원 감봉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흥석 증인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요. 저거 감봉권 띠지에 있는 지문 감식하셨어요? 지문 감식 안 했습니다. 네. 저 띠지에 지문이 누구 지문이 있는지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수사팀의 지문이 있을 것이고 띠지 센 사람들 지문이 있을 것이고 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지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문 감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 감식도 안 하고 띠지를 잃어버렸어요.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 돈 5천만 원 돌려줘야 돼요. 건진 법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알선 수재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면 이 수사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저 압수물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거 맞습니까? 신흥석 증인. 저희가 그 건진 법사의 그 아니 그러니까 저 돈을 저 수사를 못하면은 저 돈 건진 법사한테 5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돌려주는 거 맞습니까? 건진 법사한테. 저희가 저 5천만 원 돌려주게 생겼어요. 지금 핵심 증거를 잊어버리고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도 혹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진 법사에게 저 돈 돌려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건진 법사 관련된 전성배 씨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심스러운 범죄 혐의 있는 문자들은 다 저희가 포렌식 과정에서 적출해서 다 영장으로 새로 받아서 다 혐의를 입건해서 저희가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특검에 넘어가서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1분 더.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1분 드리면 더 드리세요. 사실 그만하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드릴게요. 남부지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저 수사관들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이 관봉권 띠지 지문 감식도 안 하고 추적도 안 하고 추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부지검에서 똑바로 안 해가지고요. 이 띠지에 대해서는 지문 감식을 해야 됩니다. 왜 저 돈을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건진의 지문은 나오겠죠. 누가 줬는지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띠지를 분실했단 말이죠. 1월 달에 주임검사가 알았는데 4월에 보고했는 게 말이 됩니까? 건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사관들이 댓글 올려주세요. 수사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의 남부지검에 대해서 일 처리 똑바로 못해서 검찰이 수사관들이 저렇게 검사에 대해서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왜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냐. 검사는 자기는 한 적 없다. 지금 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 못 느끼십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본질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권력형 범죄 은폐 시도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나 비속어가 포함된 준비 문구 등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죠.
2024년 12월 7일에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진 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관본건입니다. 다음 PPT 보시죠. 통상 검찰에서 현장에서 압수수색하면 검찰에 돌아와서 현금의 경우에는 중간에 빠지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가 확인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검찰에서 다시 건진이 직접 소지자인 건진이 이 금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원형 그대로 보관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변호인도 동행한 상황에서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당일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진이 확인서를 씁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정확한 매수를 확인할 때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당일 12월 17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이때 보면 확인서를 쓸 때에 그때 영상에 보면 이 돈다발이 관본권 띠지가 있는 상태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개수기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컨대 이 검찰에서 개수기로 돈을 세고 건진이 돈이 빠진 게 없다, 누락된 게 없다라고 소지자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김정민 증인, 통상 이렇게 확인이 끝난 이런 돈다발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저희한테 현금이 넘어오면 현금 매수와 잠깐 지금 이거 다 셌고 확인을 했어요. 개수기에서. 그리고 관본권 띠지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압수물을 원형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본권 띠지가 보관된 상태로 압수물이 원형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현금 자체는 원형 보관 중입니다. 지금 그 얘기 물은 게 아니고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보시죠. 사무규칙에 보면 이 압수물을 이제 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에게 수리 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확인을 하고 원형 보존 필요 유무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원형 보존이 필요 없으면 그 내용을 또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에 도착해서 건진이 원형이 틀림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을 했고 그러면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형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압수표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검사가 이거 필요 없다 싶으면은 그 내용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최재형 검사. 네. 당시 이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라서 원형 보존 지시를 하셨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묻는 말에 일단 답을 하시고요. 설명은 나중에. 네, 저는 원형 보존 지시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수사팀 수사관 이주연 수사관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보면은 압수표에 검사가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검사가 직접 이 압수표에 원형 보존해라라고 그 뜻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규정의 취지는 위에 보시면은 취지라기보다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해석이 네.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압수표를 보시면 그 사건의 원형 보존 지휘는 제가 아닌 다른 검사가 찍은 걸로 확인됩니다. 이게 지금 담당 검사가 압수표에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정민 사무관 네. 지금 방금 쭉 설명한 거 들었죠?
네, 처음에 도착했을 때 관봉권이랑 띠지가 다 있었고 검찰이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원형 보존을 해야 되고 담당 검사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압수표에. 그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시에. 그 수사 계장님으로부터 원형 보존 지휘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검찰에 도착해서 그 현금의 개수를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현금을 다시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전날에 제가 없어서 그 현금 개수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요? 네. 지금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표에 이미 개수가 끝났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해라라고 검사가 압수표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당연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수사관에게. 근데 수사관이 그것을 전달을 받았는데 확인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확인을 안 한 겁니까? 혹시 어떤 확인 말씀하시는? 개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지금 최재형 검사가 안 하고 다른 검사가 했다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압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 또 개수를 했습니까? 저희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그냥 현금 자체에 대해서 현금 자체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묶여 있는 이미 개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왜 확인이 끝난 상황에서 왜 김정민 수사관이 이것을 다시 또 개수를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띠지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게 개수됐는지도 그러면 개수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정민 수사관에게? 저희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무조건 개수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띠지와 그 관봉권으로 묶여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압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셌어요. 그런데 왜 또 셌냐는 거죠. 그것을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그 셌다는 것도 그 당시 듣지 못했고 저는 그냥 그러면은 똑바로. 거기 당시에 셌을 때 띠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지금은 사진이나 이런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띠지가 없어지고 본인이 그걸 개수했습니까? 저희 통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현금 자체에 대해 원형 보존만 하고 그러면 이걸 세기 위해서 김정민 수사관이 띠지를 제거한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지금 그것을 세라고 다시 지시를 한 사람 누군지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건가요? 저희는 지시 받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최재현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증인이 띠지 분실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2025년 1월 9일, 8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일. 지금 이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요. 최재현 검사가 남경미 수사관한테 보낸 걸 보면 원형 보존은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따라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1월 9일에 보냈습니다. 아마 인지한 주장대로라면 인지한 직후에 보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증인 스스로도 관봉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왜 그러면은 그때 그대로 보존을 하라고 본인이 직접 압수표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증거 분실을 인지한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답해 주세요. 예. 압수표에 기재되는 시점은 압수물이 인계된 이후에 그 압수계에서 이렇게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설명 따로 이해를 잘 하시고요.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는 나중에 따로 답을 해 따로 주시고요. 답을 해드리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점을 부분에 관해서 검사가 잘못했는지 수사가 1분 더 드릴까요? 네, 1분 더 드리시죠. 그쪽도 드릴 거라.
이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게 검사가 잘못했냐, 수사관이 잘못했냐, 니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고요. 남부지검이라는 장소에서 관봉권 띠지가 원인 모르게 분실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건진 법사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유착과 뇌물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부지검이라는 검찰에서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도 아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니라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그러면- 같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면 그 전현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하시고요. 최지석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희가 그 압수수색 목록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왜 안 오고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빨리 확인하시고 네. 저희 오늘 청문회 중에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이거 진작에 저희가 의결을 했던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회의 시작한 지가 지금 2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